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범이고 예전에 푸딩이라는 밴드를 했었고 지금은 푸디토리움이라는 솔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영화 음악 그리고 제 개인 앨범 등을 발표하고 있는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영화 음악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영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보스턴에서 버클리 음대에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음악 활동도 음반을 발표하고 하는 행동을 병행을 하고 있어서 그때 보스턴에 저희 소속사로부터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윤기 감독님의 첫 작품 여자정의 예고편에 이제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음악을 당시에 푸딩이라는 밴드의 음악을 쓰고 싶다는 것하고 또 두 번째 연출작인 러브토크의 음악 감독을 맡기고 싶다라는 제의를 해주셔서 그때 서울로 들어와서 이윤기 감독님을 만났던 것이 이제 영화 음악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보통은 어떤 단계에 거쳐서 영화 음악 감독이 되는 케이스가 많고 또 소수의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듣고 싶습니다. 네. 영화 음악 감독이 되는 경우는 시대에 따라 사실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특별히 정해진 어떤 그 길이나 방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한스 짐머 같은 경우는 뭐 비디오 킬 라디오 스타의 뮤직비디오 보면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기타 연주자이자 또 신디사이저 연주자이고 밴드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락 음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전에 클래식 음악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래서 어떤 길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이 확실하지만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영화 음악이라는 것은 영화가 그렇듯이 음악 자체도 음악에 관한 총체적인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전문으로 했던 음악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이나 또는 그런 훈련들이 장시간 필요로 하고 그 이후에 음악 감독들로 데뷔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어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어떤 특별한 길은 언젠가는 뜻이 있으면 열릴 테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이나 하려던 음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는 것, 그게 곧 사실은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 영화 음악을 할 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반드시 지키는 어떤 장악의 원칙, 어떤 건 소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감독님은 어떤 부분이 좀 있을지. 보통 이제 영화 음악은 크게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 들어가죠. 대부분의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후 과정에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게 요즘 시대의 이제 음악의 순서인데, 제가 그냥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게 있다면 프리 프로덕션 때부터 영화에 대해서 기획을 하거나 심지어 뭐 미술 회의부터 처음부터 모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많은 수정 작업이 있고 영화는 계속 생물처럼 변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그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영화가 기획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흘러가는가를 뒤에 음악을 작업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함께 같이 그 고민을 쫓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출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악 감독이랑 소통을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디렉팅을 해야 되는 건지, 디렉션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맡겨야 되는 건지 이런 소통에서 어떤 게 상호 존중이 되고 시너지가 나는 작업이지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새로운 것 또는 해보지 않았던 것, 그 해보지 않았다라는 게 영화 연출자건 아니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건 다른 사람들이 잘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를 해보는 것에서 서로 열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 어떤 힘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같이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도전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합치는 거죠.
그때 시너지가 나는 것 같고, 대표적인 경우로는 저에게 있어서는 2008년 했던 멋진 하루 같은 경우에 재즈라는 음악, 적히 말하면 어떤 집시 재즈나 이런 예전의 재즈 음악들을 서울이라는 도시와 이렇게 잘 어울리게 결합시켜 보자는 그런 어떤 선택들을 했고, 그것들이 뭐 재즈라는 장르는 이미 있긴 했지만 그것들이 서울과 어울렸을 때 나는 시너지를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 그것 자체가 무척 흥미로웠고, 그 당시에 모든 저의 뭐 학업이나 활동들을 영화에만 이렇게 올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들은 다른 외부 요인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컨셉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도 좋아해 주셨던 좋은 결과를 내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연출, 특히 영화 감독님들과 서로의 작품을 존중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역시 멋진 하루의 경우에도 연출자인 이은기 감독님께서 제 음악을 좋아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많이 힘이 됐었죠. 반대의 경우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실 어떤 영화를 하나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실 힘을 합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 그렇긴 한데,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영화는 우리가 적건 크건 간에 자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는 제작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누군가 100%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뭐 상업적인 결과든 대중의 어떤 반응의 결과든 두려워하게 되면 음악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특히 음악같이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에 있어서는 음악에 더 많은 어떤 고민을 한다는 것보다는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작업 환경들 중에 하나가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바꾼다든가 자신이 없어 한다든가 라는 것들이 생기면 이제 음악이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어떤 존중이나 존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 물론 그 환경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해야 하지만 슬기롭게 그런 두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업하시면서 단편으로는 정말로 작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장편하고 단편에 대한 음악을 좀 작업하실 때 어떤 고민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단편 영화는 개인적으로 저와 친분이 있는 분들 거를 작업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작업을 했다는 게 개인적 경험인 거죠. 장편과 단편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뭐랄까, 제가 단편에 임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좀 더 자유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100% 주장할 수도 있고 서로 수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보다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음악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지금 결과적으로 온라인 상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소리에 대한 큰 고민이었다면 우리가 스테레오 시대에서 5.1로 바뀌었던 시대라든지, 영화 음악은 스테레오가 아닌 5.1 트랙으로 아예 처음부터 녹음을 한다든지, 아트모스 같은 것도 요즘에 나오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는 어떤 사운드 시스템이 필요하냐, 그럴 때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플랫폼이 바뀐다거나 영화를 향유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본다든가 할 때 사실 음악을 듣는 것과 이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그거와 변화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듣는 이어폰도 많이 변화하고 또 음향 시스템도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플랫폼의 변함에 따라서 뭐 영화는 당연히 사이즈 때문에 스크린의 사이즈나 비율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 TV도 사운드도 좋아지고 스마트폰도 무슨 이거는 B컷 같은 얘기지만 뭐지? 뭐 에어팟 같은 것들도 있고 그게 물론 그게 5.1과는 다른 환경이긴 하지만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을 못 한다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음악적인 무엇을 손상시킨다라든지 내가 했던 의도를 손상시킨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기 질문 보시고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겠다 하면은 그 질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주세요. 네네네. 학생들 질문. 알겠습니다. 저희 애가 요즘 종이접기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장르의 영화 음악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런 영화 음악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거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국내는 아직 개봉되지 않았는데 썬댄스에서 이제 드라마 부분에 후보로 올랐었던 그 내용이 뉴욕에 사는 그 소리 튜너, 그러니까 소리로 그 어떤 뭐 신경 불안이라든지 또는 도시의 지도를 소리로 이렇게 그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윌 베이츠라는 사람이 음악을 했었거든요. 피아노와 아주 최소한의 악기로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음악이었는데 그런 영화라든지 또는 몇 년 전에 이것도 국내 개봉 안 했었는데 나와 얼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음악들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그런 영화를 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곡이 아니라 기존의 음악들을 사용해서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물론 영화는 아니지만 그 HBO 시리즈 중에서 빅 리틀 라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물론 뭐 에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화제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음악들 뭐 리온 브리지스라든지 막 이런 또 알라바마 쉐익스의 음악들을 써서 이제 음악들을 채워 넣었는데 너무 선곡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최근에는 그런 3개의 영화, 2개는 오리지널 스코어에 관한 것들이었고 기존에 있는 음악들로만 한번 영화 음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로는 그런 예가 저에게는 가장 최근에 좋았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트랙을 먼저 만드시는지 편집본을 보면서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 음악은 지금의 영화 음악은 물론 이게 헐리우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을 나누자면 포스트 프로덕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은 뒤에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트랙을 먼저 만들 수는 없겠죠. 물론 미리 테마 음악들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그럼 영화 음악은 꼭 촬영이 끝난 이후에만 만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촬영 전에 만드는 음악도 있고요. 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애니어 모리코네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촬영하는 자료들을 보면 이미 작곡된 음악을 로버트 드니로가 들으면서 연기하는 장면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떤 감독과 연출자와 영화 음악 감독의 되게 긴밀한 유대관계가 또 있었게 가능한 것이지만 또 그렇게 만든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영화 음악은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운드 트랙 역시도 이후에 작업이 되겠죠. 가장 좋아하는 음악 감독은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와 존 브라이언 이 두 영화 음악 감독님을 좋아하는데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는 최근에는 이제 쉐이브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을 만들었던 음악을 맡았던 분이고 존 브라이언은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한다든지 또는 그거 외에도 뭐 피오나 애플이나 재즈 아티스트 브래드 멜다우의 프로듀서로서도 유명하고요. 시네드 큐 뉴욕의 음악도 만들었고 이 두 분을 좀 스타일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또 시나리오의 분석은 어떻게 하시나요? 인점, 아웃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인데 물론 영화음악 감독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최종본을 받지는 않습니다. 시나리오도 이렇게 계속 몇 고 해서 꽤 여러 번을 받게 되는데 특별한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한다는 것보다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배우들 리딩할 때 꼭 시나리오 리딩하는 자리에 꼭 참석을 하는데 그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게 있고요. 이제 인점, 아웃점 이게 다 스파팅에 관한 얘기인데 음악을 어디다 위치시킬 것인가 우리가 책을 찾아보거나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뮤직 에디터라는 직업이 있어서 이런 뮤직 에디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스파팅을 하거나 인점, 아웃점을 보통 이제 헐리우드를 기준으로는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죠. 근데 제가 접했던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인점, 아웃점을 뭐 편집 감독님, 음악 감독님 또는 그냥 감독님 뭐 여러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넣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쨌거나 그 결정을 항상 연출자인 감독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로 결정을 해서 음악 감독에게 전달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푸디토리움에게 2020년은 2020년은 이렇게 우리가 영화 공연을 즐길 수 없는 해이기도 하고 그 영화 음악을 했던 멋진 하루라든지 어떤 그런 작품들을 LP로 발매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럼 CD로 냈던 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거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멋진 하루 같은 경우, 물론 오늘 멋진 하루 얘기를 많이 하지만 CD로 낼 때 거의 비슷한 템포로 병훈과 희수가 서울을 여행하는 것처럼 느린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걸음을 걷는 것처럼 좀 심장 속도와 비슷한 템포의 음악들을 50분 정도의 CD가 담을 수 있는 한계까지 담아서 우리가 정말 여행을 할 때 들을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또 LP나 레코드판으로 또 바뀌게 된다면 그럼 레코드판을 듣는 사람들, 영화를 보고 그 레코드판으로 직접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음악이 어떻게 들리면 좋을까 해서 후반 작업도 좀 다시 하고 선곡도 다시 하고 하는 작업이 꽤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작업을 계기로 기회가 되면 그동안 만들었던 사운드 트랙들을 LP로 감상할 때 다른 믹스의 버전이라든지 다른 추가 트랙들을 넣어서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은 계획이 2020년에 계획 중이고 또 푸디토리움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진 영화 음악이 아닌 새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영화 음악도 감독 제작사에 의해 수정이 많이 들어가는지 몇 차 수정까지 해보셨나요? 수정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수정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당연히 곡마다 또는 시퀀스나 씬마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제작사나 감독님이나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해서 수정을 당연히 하고요. 몇 차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수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 영화 음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지가 이 질문은 영화를 만들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고 사실은 누군가 영화 음악에 관해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매번 작품을 하게 되면 제가 아주 많은 수의 작품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세월이 지나 보면 거기서 느껴졌던 시행착오라든지 또는 잘됐던 점이라든지 그런 게 또 생기면서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중에 하나는 영화는 그냥 공동 작업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네 개의 음절로 표현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이외에도 이 작업에 너무나 열심히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의 노고가 서로가 스스로에게 헛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 그게 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가장 뭐라 그럴까 첫 번째 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는 뭘까요? 음악 작업에 있어서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영화 음악 감독님들 이 질문 받으실 때 대부분 마감일이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마감일은 누구에게나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영감은 평소에 이렇게 접했던 영화 중에서 뜻하지 않게 자기에게 되게 와닿았던 영화들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17년도 영화인가? 그 김남길 천우희 주연의 어느 날이란 영화를 음악을 했었는데 이제 컨셉트가 솔로 피아노였고 물론 오케스트라도 있었지만 이제 멜로였는데요. 이제 주인공의 감정이 극으로 다다르는 아주 긴 시간에 신에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아까 제가 그 좋아하는 뭐 영화 음악, 하고 싶은 영화 음악 얘기했을 때 언급한 나와 얼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라는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음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멜로에서 감정이 극으로 다다랐을 때 역설적으로 어떤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음악들로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멜로의 음악들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주는 어떤 그 정서상의 충격들이 있어서 음악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들을 또 차용해보자 라고 해서 어느 날 혹시 보신 분이라면 그 강수가 바닷가 씬에서 오열하는 장면에 그런 식으로 또 현과 피아노의 음악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되게 뭐라 그럴까 즐거움이 됐던 영감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작품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보던 작품들에게서 와, 이 장면이 너무 멋있고 이런 방법들이 너무 멋있는데 내가 맡은 음악에서 이런 방식들을 끌어와서 녹여보면 어떨까 그 자체가 영감이고 좀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이름 뜻이 무엇인가요? 푸디토리움이란 이름은 그 예전에 제가 푸딩이라는 밴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솔로를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매트릭스, 막 가상의 공간 막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여서 싸이월드 시절에 에이리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물론 무슨 뭐 나만의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그 무언가를 함축해 놓은 무엇인가라는 가상적인 공간의 의미로 푸딩 더하기 에이리움을 붙여보면 어떨까 해서 푸디토리움이라는 이름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솔로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름으로 대신 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90년대 스타일이죠. 음악 감독으로서 영화 제작자 및 연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글쎄요, 그냥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음악 감독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그냥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또는 영화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영화 음악을 시작하게 됐던 것들이 영화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음악들을 만들고 영화 음악은
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영역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정말 우연히 하게 된 게 맞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는 점 밑별이 있다라기보다는 모두가 되게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많고 그리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영화 팬으로서 물론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은 많겠지만 앞으로도 영화를 위해서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제작자분들이나 제작사분들이나 감독님들이나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되게 열정이 강하시다는 거였어요. 영화를 되게 사랑한다는 것. 그런 열정들이 모두 다 모든 스태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팬으로서 고맙고 앞으로도 그 열정들이 계속 이어져서 좋은 영화를 팬의 입장에서 보게 할 수 있는 것 그냥 그런 게 바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음악은 우리가 이렇게 잘 평소에 우리랑 가장 가까이 하는 예술 장르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물론 그것이 겸손한 인사이지만 음악 감독님만큼 잘 알지 못하니까 음악 감독님보다 잘 모르니까 전문가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물론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사실 연기를 하듯 연출을 하듯 음악 감독도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선곡을 하거나 그것들을 할 뿐이지 애초에 기본적인 것은 음악을 듣는 다 감독님들이나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출을 하시든 또는 연기를 하시든 또는 뭐 편집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다들 음악들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모든 감독님들이나 또 배우분들은. 그래서 그런 자신의 취향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믿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음악 좋지 않아? 이렇게 뭐가 좋지 않아? 라고 소통을 영화를 찍으면서 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되게 큰 훈련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어떤 장면에 예전에 어떤 감독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 장편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그 영화에서 떠오르는 3개의 컷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컷이 떠오를 때는 분명히 어떤 인물들의 삶이라든지 또는 배경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경험, 그리고 음악들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오를 거거든요. 이미지니까. 그것들이 곧 가장 창작의 바탕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분들이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과 연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었고요. 또 많은 영화 감독님들 또는 배우분들 또는 조명 및 편집 감독님들 여러 각 파트들의 감독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되실 이제 사람분들이 이것을 보실 텐데 언젠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영화를 만들다가 저 사람의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잠깐의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면 그거로서 저는 되게 만족할 것 같고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